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믿기 힘드시겠지만 냉정하게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겠죠. 틀린 문제가 있으면 틀린 이유가 뭘까? 크게 틀린 이유는 둘 중에 한 개예요. 1번이 몰라서 틀리는 경우하고 2번이 알고 있지만 순간 실수를 해서 둘 중에 한 개겠죠. 그럼 시험 붙는 분들은 모르는 내용은 익히면 되는 거죠. 익히다. 아, 내가 이걸 아직도 몰랐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알면서 실수한 부분은 내가 왜 실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가 다음부터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연습을 할 것인가 라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험 빨리 붙습니다. 근데 2년, 3년, 4년, 5년 공부해도 안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 틀렸다라고 하고 슬퍼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끝까지 시험은 안 됩니다.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법인에 갑이 있다. 개인적인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법인을 위해 가지고 금전 빌린다고 꾸며가지고 A로부터 비법인 명의로 현명 등을 하고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하고 3억 빌렸다. 이후에 A가 비법인 계좌에 3억을 입금하자 갑이 인출해가지고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했다. 빼내가서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묻고 있겠구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표권 행사했으니까. 기읍번 지문, 금전 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틀렸구나. 김동진이 항상 강조하기를 대표권 남용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까지 나왔을 때 무효인데 문제 어디를 봐도 그러한 예외에 대한 제시가 없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원칙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이거 틀린 분들은 나는 아직까지도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구나 라고 반성을 하시고 유효하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가 계약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니까 기읍번 지문 틀린 지문이다. 니은번 지문이죠. A가 B 상대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비록 A한테 손해 발생에 대해서 가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자 갑이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했을 때에 갑 같은 경우는 가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갑 말고 비법인 같은 경우는요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계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니까 니은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구나 까지 하신 다음에 김동진이 항상 강조하기를 가실상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하고 민법제 496조에 근거해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개를 구별해서 암기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할 때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 지문입니다. 전소, 후소. 전소의 경우는 소속물이 민법제 750, 후소는 741, 기판력 미치지 않죠. 따라서 디귿번 지문 틀린 지문. 니을번 지문입니다. B한테 35조 책임이 인정된다면 갑이 돈 빌린 행위에 대해서 찬성했던 내부 이사들도 당연히 책임을 지느냐. 35조 1항상 책임이 비법인한테 인정이 되면 민법제 35조 제2항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제 760조 공불의 문제. 따라서 찬성한 사실 외에 위법성 등까지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하나여 책임을 지는 것이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니을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을 보시면요. 갑이 적극적으로 응소해가지고 권리에 대해서 주장했으나 소각하가 되고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됐다까지만 나오면 일단 소각하 민법 제170조 제1항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근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면 170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최초부터 다시 된다. 근데 지문에 보니까 별도의 조치 없이 6개월이 경과했다 나왔으니까 17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구나. 그럼 결국은 1항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으니까 정답이 2번이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될 내용이죠. 어떤 계약 등의 무효와 취소 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을 때에는 무효 취소의 이중효, 일종의 경합관계를 인정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따라서 무효 사유, 통정 무효도 주장할 수 있고 채취권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 있어서의 허가를 받기 전에 문제 나오죠. 유동적 무효 상태인 때에 대해서 묻는 기술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갑이 허가구역 내에 자기 소유 토지를 을한테 매도하는 계약하면서 계약금 받고 위약금 특약을 했다. 한번 끊고 설사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중도금 지급기일에 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갑은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위약금에 대해서 몰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매매계약 자체가 허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효죠. 따라서 매매계약상 체불 따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가 없으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이다. 2번 지문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던 토지 거래 계약에 있어서 매매 계약했던 갑과 을 중에 갑 같은 경우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문제가 없고요. 그것도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거죠. 해당한다. 그래가지고 X 토지에 대해서 제3자 병명의의 무효 등기가 있는데 소유자 갑이 가만히 있었을 때 을은 갑에게, 저는 갑에게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 가지고 있고 갑은 병한테 소물청이 있고 대위해가지고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패스할게요. 4번입니다. 갑이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허가 필요 없는 을 소유의 건물하고 바꾸기로 하는 교환계약했는데 그 계약 같은 경우가 허가가 필요한 계약이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아가지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동안에 상대방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것이 을의 기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행불능에 근거해가지고 각종 해제나 책임 물을 수가 없다. 왜? 답이 손들고 있죠.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채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 배상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지문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물청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읍번 지문. 물청은 민법제 7호 공조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의 고과실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 틀린 거. 니은번 지문. 우리 민법상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 디귿번 지문.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지역권과 저당권의 경우는 원래부터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겠지만 민법 제213조의 경우는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틀린 지문. 리을번 지문. 민법 제214도 소물청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의 가실 같은 경우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리을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을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 같은 경우가 1995년도 11월 20일부터 점유를 개시했고요. 2009년도 7월 무렵에 자신 채권자 병에게 X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을 해주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항상 나오면 20년 더 하세요. 2015년도 11월 무렵 가면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경우다. 까지 해놓고 기읍번 봅시다.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요. 취득시효 완성되기 전이죠. 14니까. 그죠? 받았고 그 압류 결정 통서가 갑한테 갔다. 그러면 갑 X 토지에 대해서 중단되느냐? 뭘 묻냐? 다시 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에서의 점유 상태에 대해서 파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경우와 달리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를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 틀렸다. 니은번 병 같은 경우가 2010년도 무렵에 그러니까 취득시효 기간 진행 도중에 X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해 가지고요. 정 같은 경우가 취득시효 완성 전에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1차든 2차든 취득시효 기간 진행 도중에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점유 상태에 대해서 파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니까 이번 지문도 너무 쉽게 틀린 지문. 디귿번 지문입니다. 2020년도 11월 무렵에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갑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받았던 정 같은 경우는 갑이 을한테 가지고 있는 등기초원권의 경우를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갑이 정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승계했다 하더라도 원래 갑한테 존재했던 등기초원권 자체가 별도의 합의도 없이 당연히 정한테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꼴 갑한테 권리가 남아있지 정 권리가 된 게 아니므로 생 왜 당연 승계가 아닙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특정 승계는 그 계약의 목적 대상이었던 X 토지의 소유권 등이 넘어가는 거지 그와 별개의 채권 채무의 경우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 같은 경우는 대위해서 행사해야지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을번 지문이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원칙은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자의 별도의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에 변동이 없었을 때는 기산점에 대해서 임의 선택을 인정해도 제3자한테 피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냐? 취득시효 기간 도중에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해가지고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고 원칙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따라서 기산점에 대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니을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이죠. 갑소유의 X 토지를 병한테 양도 등기했는데 윗줄 양도되기 전에 그러니까 갑한테 등기 명의가 남아 있었을 때 갑이 X 토지에 존재했던 을 명의의 담보권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시켰을 경우 을은 불법 말소 당시 등기 명의였던 갑을 상대해가지고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 딱 하시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 상금의 꺽쇠치고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때는 지체 상금은 이행지체에 대비한 손해배상 예정의 합의다까지 떠올려 주시고 그 민법제 398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하게 가다했을 경우는요. 직권에 의해서 감액할 수 있다까지 문제없죠. 이렇게 직권 감액 여부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들 법관께서 규범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실제 갑이 입었던 손해액에 대해서 산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요 2번과 항상 비교할 게 유입비 상한 청구의 문제. 유입비 상한 청구는 법관이 선택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회복자 등이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 등이. 따라서 이분께서 선택할 때 지출한 금액이 얼마이고 그 지출 때문에 객관적인 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산정이 됐을 때 고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입비 상한 청구의 경우는 이 두 가지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산정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를 보인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틀린 분 아니 계시겠죠? 민법 제570조 담보 책임의 경우는 우리 판례가 이행이 배상으로 보고 있다. 비교할 게 민법 제576조, 576조 담보 책임의 경우는 실내 배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570으로 갔을 때에는 이전 불능 당시에 시가만큼 배상 책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 576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아니고 믿고 지급했던 매수 자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지문의 경우는 570조 담보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시가만큼 이행과 똑같은 배상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3번 지문의 경우에 주공이라고만 해도 제가 이제 사순환 얼마 전에 또 강의했었으니까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4번 지문의 경우에 2차 손해 꺽쇠치고 담보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체불 책임, 즉 민법제 390에 의해서 처리가 될 문제. 담보 책임의 경우는요,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390의 경우는요, 매도인한테 고의 가실이 필요하죠. 따라서 매도인한테 기책 사유까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이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의무 같은 경우는 임대인 갑이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실한 것만 갖고 곧바로 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고 진정한 소유자 병이 임차인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까지 청구해가지고 사용 수익해 할 의무가 불능이 됐을 때 그때 종료죠. 따라서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임차인께서 그 지상에 대해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물권 취득에 등기를 했을 때는 1번 병이고 2번이 을 임차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 지보다 선순위인 병에게는요, 당연히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 옳은 지문. 3번 지문 필요비에 박스 치고 필요비 유입비 차이점, 필요비의 경우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종료시가 아니고 비교할 게 유입비의 경우는 유입비 상한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에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개를 비교하자. 4번 지문이죠. 제3자 땅 위에 걸쳐서 됐을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무작정으로 구분 소유가 안 돼도 을이 갑을 상대해가지고 지매청 행사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건물 철거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권 행사에 의해서 임대인한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필기 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임차인 을 같은 경우는 임대인 갑을 상대해가지고 지매청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조문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 해서 한정후견 심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 탈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문을 보시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된 경우하고 비교해서 한 번 더 조문을 철저하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12번입니다. 주통권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공로로 가기 위한 길이 전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주통권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근데 2번 지문이죠. 더 편하다. 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3번 지문이죠. 주통권자 을 같은 경우는 지가 주통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길을 만들 수 있긴 하죠. 근데 을 지가 길을 만들 때 각종 비용을 내는 거고 원땅 주인 갑 같은 경우는요. 그냥 참아야 될 수인할 의무를 질 뿐인 거지 갑이 을이 뭐가 이뻐가지고 길까지 만들어주고 돈 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만 갑 같은 경우가 을의 주통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담장을 딱 쌓였을 경우에 그 담장 등에 설치, 철거할 의무 같은 경우는 원땅 주인 갑 지가 질 문제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4번 지문 여러분들
주통권자는요, 통행을 하기 위해서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그 통행로에 대해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을 같은 경우는 적으로 통행지 주인이었던 갑에게 주통권에 근거해가지고 토지의 인도까지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지문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이죠. 일종의 정욕물 속건과 똑같이 처리하는 게 판례 입장. 따라서 사무관리에 근거한 비용 상한 청구도 원래 본인한테 청구할 수 있지 제3자한테 직접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지문 제가 하는 얘기 우리 민법은 사무관리 별로 안 좋아한다. 자신 없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한다. 따라서 을 같은 경우가 본인 갑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관리했을 경우에 가실이 없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니까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3번 지문이죠. 사무 처리가 본인에게 분리 의사 방한지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죠. 따라서 명백하게 본인 의사에 반했을 경우라면 처음부터 사무관리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4번에 보시면요. 이제부터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의사가 외부에 명백하게 표현됐을 경우라면 더 이상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채권 양도 사유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갑이 을에게 대한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을한테 통지를 했는데 이후에 갑과 병 사이에서 채권 양도 계약에 대해서 해제가 됐다. 나오는 순간 재채권 양도. 갈 때는 갑이 하고 돌아올 때는 병이 한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 달라라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수인 병이 을한테 통지해라.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입니다. 갑 같은 경우가 을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또 1월 10 다시 한 번 더 정한테 양도했는데 둘 다 일자 갖춘 통지가 을한테 같은 날 갔다. 갔을 때에 우리 판례 입장. 통지의 경우에 도달 시설을 취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동시에 왔을 경우는요. 둘 중에 아무도 아니다.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 병이나 정 누구에게나 돈 주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2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이때 병과 정 사이에서 내부 정산이 이루어진다. 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3번 지문입니다. 갑을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을한테 통지를 했는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 쉽죠. 채권 양도 금지 합의를 했다. 병이 을한테 돈 줘라고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같은 경우가 양도 금지 합의했으니까 양도가 무효다라고 주장했고 병 같은 경우는 나는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존재에 대해서 알았거나 중과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 증명 책임은 원래 채무자 을한테 있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다. 4번 지문 제가 엄청 강조했고 법무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죠. 갑을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는데 병에 대한 양도는 일자를 구비했던 증서에 의해서 을한테 통지를 했고요. 갑이 한 번 더 정한테 또 양도했는데 정에 대한 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을이 이유보 없는 승낙을 했는데 여기서 단순이란 말을 쭉 빼가지고 이 단순이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해서 승낙했다다. 그럼 쉽죠 여러분들. 병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구비한 사람이고 정 같은 경우는 구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자 을은 정이 아니라 병에게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을은 정에게가 아니라 병에게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하므로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해서 D에게 소물청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기읍번 B가 A의 각종 등록증 등등등을 위조해서 A 소유 X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이 등기는 그냥 위조에 의한 등기니까 그냥 무효 등기. 근데 선이었던 D에게 X를 팔고 D한테 등기했다. 무효 등기의 터잡은 D 명의의 등기도 무효 등기고요.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별도의 통정 등을 한 게 아니죠. 그럼 결국은 D 명의의 등기는 무효 등기다. 따라서 A는 D를 상대해가지고 소물청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D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읍번은 아니다. 니은번입니다. B가 A를 기망해서 기망 나왔으니까 110조. A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는데 하고 등기했고 그 뒤에 아기의 C한테 매도했으니까 C는 아기이기 때문에 보호될 수 없다. 근데 C 같은 경우가 또 선의의 D한테 팔았다 했을 때에 우리 판례 108조 제2항이든 110조 제3항이든 관계없습니다. 별도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C가 악이라 하더라도 C와 거래했던 D 같은 경우가 선의인 경우라면 110조 제3항에 의해서 D가 보호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더 이상 D에게는 소물청 행사할 수가 없는 경우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죠. D급번입니다. D가 A로부터 유보부 매매,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매매 대금을 다 완납하게 되면 그때 B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A 소유의 철강 등에 대해서 인도받은 후에 A한테 대금 완납을 하지 못하던 도중에 선이었던 도급인 D 소유 건물 증축공사에 썼고 그 철강 자재가 X 건물의 일부로서 부합됐다. 부합, 강한 부합. 하면 D가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죠. D가 그냥 소유권에 대해서 취득을 하죠. 따라서 A는 D를 상대해가지고요. 더 이상 소물청 행사할 수 없고요. 말고 D한테 이제 보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서 넘어간다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이죠. 부실법 4조 제3항에 있는 제3자는 선악 불문이다 까지만 기억해도 그냥 눈 감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신탁했고요. 악의의 D라 하더라도 D가 적법하게 이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그러면 D 명의의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A는 D를 상대해가지고 소물청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니까 4번이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민법상의 물상 대비다. 특별법 내용 고려하지 마라 라고 쓴 이유가 지문에 있지요. 1번 지문 사법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유치권의 경우는 처음부터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 그 자체가 아예 인정되지 않죠. 틀린 지문. 따라서 질권에 대해서 조문을 두고 있고 중용하고 있고 유치권의 경우는 처음부터 물상 대리권 자체를 아예 행사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지문입니다. 담보권자, 질권자 본인의 가실에 의해서 담보 목적물이었던 질물이 멸실 등이 됐을 경우에는 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3번 지문입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압류하고 명령 등이 병한테 송달됐다 하더라도 이미 기간 지났죠. 그럼 더 이상 대위권자 을 같은 경우는요. 우선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 4번 지문요. 민법상의 물상 대위의 경우는 매매 대금은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유치권의 경우는요.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유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유치권 등기는 필요 없어요. 등기 X. 2번 질문입니다. 수급인 을에게 도급인 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 같은 경우는 도급인 갑뿐만 아니라 갑으로부터 도급 계약에 의해서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했던 제3자 병에게도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지만 동의한권은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할 때 민법 제213조 단서에 있는 점유할 권리 중에 물권적 권원, 유치권 등등등, 채권적 권원, 동의한권 등등등 분석하신 다음에 동의한권은 원래 계약의 상대방이었던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양수 3자 병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 또 그냥 한번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갑이 을 상대해가지고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미 갑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더 이상 그 존부나 범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지문이죠. 정지 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민법 제148조 등에 근거해가지고 보호받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취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3번 지문이죠. 취소해도 채무자 을이 이뻐서 을한테 권리를 주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 직접 권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4번 지문. 채권자 대비 소송에서의 보전 채권의 흠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적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흠결 시에 청구 기각이 아니고 소각하 사유나 맞죠? 한번 끊고 채권자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본안 판단상 채권이 없었을 때에는 각하가 아니고 기각이니까 4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 절대 두 개 섞이면 안 됩니다. 19번 지문입니다. 소멸시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이지요. 요 조문 수급인, 도급인 갖는 청구권은 그렇죠. 민법 제163조 수급인이 공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단기 3년이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입니다. 담보 가등기를 했던 토지에 대해서 을이 받아가지고 점유하고 있었을 경우에도 결국 담보 가등기에 의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계속 진행을 하고요. 진행하고 그 담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되면 부종성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담보 물건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말소될 운명이니까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 지문 신축 중이었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을 때에 매매계약상 이전 등기 청권의 소멸시효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건물이 완공됐을 때부터 진행하니까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4번 지문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가능 때부터 진행하고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부작위 채권의 경우는 계약했을 때부터가 아니고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당연히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손들고 있죠. 민법 제35조나 민법 제756이나 똑같이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에 대해서 피해자 병 같은 경우가 알았거나 중과실로서 몰랐을 경우라면 아예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D거 패스하시고 그냥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 이러한 문장에 절대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지 말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때 피해자 병 같은 경우가 병이 경과실이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3번 지문이 옳은 지문 되겠죠. 경과실에 불과하면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2번 가실상계에 의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참작은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안의 경우는 악이거나 중대한 가실로서 몰랐을 경우는요. 아예 처음부터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도급계약 여러분들 1번 지문 철저하게 암기를 하자. 민법제 673조에 근거해가지고 도급계약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경우 기읍번, 판례, 가실상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매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다 까먹을 내용이니까 안 되고, 니은번,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감액도 안 돼. 다만 디귿번이죠. 이익 공제, 손익상계는 가능해에 대해서 묻고 있죠. 해서 1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니까 요거나 요거는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근데 2번 지문이 공제니까 공제할 수는 있기 때문에 2번이 이거죠. 따라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3번,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다 풀릴 겁니다. 22번입니다. 민법제 565조 해약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를 하는 경우는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 안 생기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 제가 누차 강조했죠. 팁. 다시 W를 보시면서 문제 풀 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을 때 금액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니 없니라고 물었을 때에는 해제 못한다라고 하자. 근데 말고 해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실제 교부했던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이었다. 지금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면 약정 계약금이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거다. 3번 지문입니다. 계약금의 경우에 위약금의 기능까지 인정이 되려면 특약이 필요했다.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없는 이상은 위약금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의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해제가 됐을 경우도 상대방은 실제 지가 입은 손해액에 대해서 주장 증명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계약금 당연 기속은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다. 4번 지문이죠. 위약금의 합의가 있었을 때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합의일 수도 있고 위약 버릴 수도 있다. 제가 W 문제 풀 때 증명의 정도라고 제가 이제 판서를 하면서 지문 두 개를 비교하시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같은 계약서에 계약 보증금하고 요게 같이 나와 있다는 점만 가지고는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약벌로 보기 어렵고 민법제 398조가 적용될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합의로 일단 보아야 한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4번 또 이제 옳은 지문이다. 23번 지문입니다. 비서면 증여인 경우는요. 555조에 근거해가지고 증여자도 해제할 수 있고 수중자도 해제할 수 있지만 그 갑이 사망했을 때 갑의 상속인 A 같은 경우 당연히 포괄 상속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A 같은 경우 해제할 수 있다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지문 여러분들 증여계약 이후에 포상 망했을 때 제가 하기를 여러분들 555조에 있는 서면에 의한 증여를 뺀 나머지 두 가지의 경우는 증여자만 해제할 수 있고 수는 못한다. 그러므로 틀렸죠. 가 아니라 증여자가 그 증여계약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니까 한 번 더 555조, 6조, 7조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제가 W에 정리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지문입니다. 한 줄 밑에 갑이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했는데 을한테 인도하지 않고 등기만 했다.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가 됐으면 이미 이행이 끝난 거지요. 따라서 증여계약에 대해서 해제하고 회복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4번 지문에 보시면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했고요. 등기청권 자체에 대해서 양도하고 통지 다 했다. 그럼 이미 이행된 거죠. 이행이 된 거다. 해서 갑이 해제한다고 해서 바뀔 거 전혀 없으니까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지문입니다. 갑하고 을이 상계 금지 합의를 했다.
근데 갑 같은 경우가 그 상계 금지 합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러니까 악의의 제3자 병에게 채권에 대해서 양도했을 경우에 병이 선의인 경우라면 을이 병한테 대항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사안의 경우는 병이 악이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으므로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입니다. 어차피 상계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표시를 통해서 간이하게 하는 결제이기 때문에 이행지가 다른 경우도 당연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 지문이죠. 벌금 채권의 경우도 상계할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고요. 4번은 매우 중요한 조문이었다. 한 번 더. 일반인의 법감정 고려. 일반인의 법감정 고려. 해서 비록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채권 자체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을 경우라면 민법 제495조 특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다니까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문이죠. 3번 지문 가시면요. 입양 갈 분께서 미인 경우에는 두 개가 필요하죠. 부모의 동의, 법원의 허가. 근데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죠. 이거는 필요하고 법원의 허가만 필요가 없죠. 해서 부모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있다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하시고 한 번 더 틀린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다음부터 틀리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문제인 것이지 점수 보고 실망하고 울고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